고집이 굉장히 세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서 당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예,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무리한 인사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안팎의 우려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검찰 인사의 핵심 보직을 놓고 이렇게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장관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 새롭게 알려진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 개혁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인데, 그런데 청와대가 생각하는 검찰 요직 인사와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검찰 인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본 적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검찰을 취재를 봤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때 강금실 장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강금 장관을 임명했을 때 그때 김가경 검찰총장이 바로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검찰에 상당히 파문이 일었죠. 자, 그 이후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게 임명될 때 이제 청와대가 요구하는 검찰 개혁을 뭐 수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필요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여당 대표 출신이에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체급이 다르다는 말이죠. 체급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자,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어떤 신임을 받아서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추미애 장관 나름대로의 정치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한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저는 이건 상당히 오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앞으로 정적인 행보가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뭐 법무장관하고 모든 걸 다 끝내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도 앞으로 정적인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인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청와대의 의견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의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왜냐하면 사실 추미애 장관도 본인도 검찰을 누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청와대가 명단을 그대로 판다? 이거는 나중에 정말 역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추미애 장관도 과연 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정됐던 검찰 인사위원회도 다소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평소 스타일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추미애 장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당 대표했어요. 그렇죠. 저랑 많이 부닥치기도 했던 분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서 당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주변 여당 의원의 전언이긴 한데, 정성인 소장, 뭐 본인 스타일 말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 요직을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광철 비서관과 최광욱 비서관인 게 두 사람 다 어찌됐건 뭐 크고 작은 이런 사건에 조금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의원의 측근과 오찬을 했다는 논란이 있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다 알다시피 조국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추미애 장관의 평소 스타일이 제가 듣는 거나 취재한 바에 따라도 정말 고집이 세고 정말 독단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은 하기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청와대의 지시나 또 조율을 거쳐서 한다기보다는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정치금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 후폭풍 정치기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청와대 의중을 바로 반영하는 인사는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편에 섰던 분입니다. 당시에 열린당 가지 않고 찬성편에 섰은 분이에요. 또 환경노동위원장을 했을 때 있어요. 당시에 당의 입장을 거부하고 본인이 다른 여당 의원들하고 합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소신이 뚜렷한 그래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저는 바뀌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사회 평론가님,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직을 두고 청와대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건 추미애 장관의 소신도 소신이지만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좀 더 큰 꿈을 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의식한 행동 아니야.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일단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정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도 일견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버퍼존이 될 수 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좀 더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거 상황을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인사가 될 수가 있다. 양쪽의 강대강 대치를 좀 줄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요. 그 다음에 1기 청와대가 구성이 될 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이제 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이 청와대를 좀 많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라고 표방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그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의 안이 관철이 많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 그때 안 된 이유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에 인사를 짠 다른 세력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검찰 안을 짠 게 누구냐? 소위 말해서 이강철, 최강욱 아니잖아요, 저거는. 예? 당의 안도 아니고 자기 안도 아니고 대통령의 안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광철, 최강욱의 안을 받아들인다?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1기 인사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과 생리와 거기에 흐름과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인사가 자칫 잘못하면 검사들에게는 이번 인사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줄슨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는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하지만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사의 폭과 대상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네, 이 주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박균태 고검장도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두 번째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검찰 인사 추미애발 피바람 앞두고 이미 벌써 줄사표가 일어난 건 아닌지요? 근데 그러니까 문책성 인사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총장이 23기거든요. 윗기수 선배들이 이제 고검장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기수를 확 건졌어도 총장이 됐을 때도 그 20기, 21기의 이제 선배들이 어쨌든 나이는 윤석열 총장이 많지만 어쨌든 연수원 기수는 선배들이거든요.
나가서 숨통을 틔워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때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다 나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다 나가면 조직이 좀 흔들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또 그 고검장들보다 좀 나이도 많고 또 서울법도 선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만 나고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만약에 또 인사가 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고검장 몇 사람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자리를 비워주는 이제까지 있었던 검찰의 그런 관례들이 조금 다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몇 명의 고검장들의 사표를 내고 지금 자리를 비워주고 나가는 건 지금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몇몇 검사장들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날릴 거다 말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는 저는 상관없는 그냥 총장보다 기수 높은 고검장들의 용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문책성 인사라기보다는 그 조국 장관 때부터 이 검찰에 인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여지가 많아요. 고검장 3명 포함해서 검사단급 이상만 8명인데 지금 말은 윤석열 총장이 손발을 자른다. 뭐 한동훈 검사와 누구를 어디로 보낸다. 그럼 그냥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검사 인사를 만약에 하면은 종은 다른 자리로 보냅니다. 실권이 없는 다른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추미애 장관 인사를 할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요직 넣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거 아니야.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다음 주제는 바로 윤석열 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